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포기 발표와 관련해 버스회사 자산 매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 주민들은 전라남도가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다리 붕괴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량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봤습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 어업인 연합회 등이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 등 지역 버스업계들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임금 체불과 버스 가스비 미납 등으로 버스 운행이 멈추고 급기야 버스 회사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멈췄습니다. 체불 임금이 누적돼 20억 원에 달하자 목포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 목포시의 예산 지원 결정으로 29일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조는 목포 시민의 발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목포 시내버스는 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회사 연료비 23억 원 미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담보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란다, 공급을 할란다. 목포 시내버스는 또 2달 넘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회사 측은 연료비 변제 계획을 제출했고 가스 공급이 재개되면서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첫째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라도 우선 좌우지간 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그런데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2달 만에 갑자기 목포 시내버스 회사 운영 포기 선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버스 운행 중단과 재개가 계속 반복됐는데 7월부터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나 그때 한참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는 진짜 버스 없으니까 어디 그냥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홍률 목포시장이 태원 유진운수 시내버스 경영 포기 발표와 관련해 버스회사 자산 매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목포시의회 해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목포시의회는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철 대표의 버스회사 사업 포기 선언 이후 박홍률 목포시장이 첫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버스회사 자산 매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협상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교통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진행하고 시의회와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논의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또 중공영제와 공영제 용역 결과를 6월까지 앞당기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한철 대표는 지난 18일 사업 포기 선언을 하면서 시내버스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목포시 의회를 지목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직선 노선이 굴곡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누가 하든 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러려면 목포 시의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관련 뉴스와 유튜브 등에는 목포시 의회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의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일방적이고 부적절했다며 난감해하면서도 시내버스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한철 대표가 못 박은 사업 포기 시점은 6월 말.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목포시와 의회, 버스회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 주민들이 전라남도가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무안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가 하면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청사 내에서의 군공항 이전 찬성 집회를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로비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집회. 집회가 금지된 청사 내에서 현수막을 편 10여 명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 달여간 신고를 하고 전남도청 밖에서 집회를 이어온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전라남도가 찬성 측의 집회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전라남도는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주민들에게도 전남도청 로비를 내줬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에서 이제 찬성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민들은 전라남도가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성명서를 발표한 모임 측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온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가 군공항 무안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무안군이 추진하려 한 핵심 사업마저 보류하자 무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투비행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민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도 줄 수 없다라고 도지사가 사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청사 내 로비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집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뿐 군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 조장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 이전 저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한평 군수가 군공항 유치는 주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유치사업 설명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평군이 군공항 유치 설명회에 노인 공공근로자를 동원하고 입증되지 않은 군공항 유치의 장점만 나열한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유치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남도 음식을 전통과 역사, 문화예술이 반영된 남도 미식으로 발전시켜 세계 진출을 모색합니다. 전라남도는 K푸드의 원료, 남도 미식, 세계를 홀리다란 주제로 포럼을 열고 각계 인사 200여 명과 함께 남도 음식 미식산업 발전 방안과 세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국제 남도 미식 산업 박람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목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 어업인연합회 등이 어업인 권익 증진과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을 위한 신안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신안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 이익 공유, 수산업 공존 방안 등 지역사회 상생 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신안군 각 분야 10개 어업인단체가 모여 결성한 신안군 어업인연합회는 어민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신안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무안군 몽탄면의 명산 양수장에서 통수식을 갖고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통수식은 영산강 물을 명산 양수장을 통해 일로 저수지까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4월 20일 기준 전남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9%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다리 붕괴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정자교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진 외팔보 방식의 다리가 33개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보행로가 주저앉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던 성남의 정자교. 무심코 도로 곳곳의 시설물들을 지났던 시민들은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혹여 비슷한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매일같이 다니는 길인데 가면 갈수록 부식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도 정자교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진 다리가 30개가 넘습니다.
시민들의 통행길은 안전할지 전문가와 함께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붕괴된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리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행로의 3분의 1 정도는 밑에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둥이 없이 한쪽으로 하중이 몰리는 외팔보 공법이라고 불리는데 외팔보 모양의 다리는 광주에만 모두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법은 보행로 폭을 몇 미터로 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 보행로의 철근이 일직선으로 심겨 있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완공이 되면 현재 점검 기술로는 계획대로 철근이 잘 시공됐는지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곳 모두 안전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생활 속의 위험 요소, 이 다리 등 집중 점검하는 기간을 저희들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기존 안전점검과 별개로 정자교와 비슷한 형태의 노후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부터 위험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객선사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섬 주민들에게 매표일을 대신 보게 해놓고 매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며칠간 화물 운송까지 차단하는 횡포까지 일삼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초도 여객선 터미널이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주민 가운데 가장 바쁜 건 섬마을 이장. 1시간 전부터 나와 승선권을 일일이 끊어줍니다. 매표소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열흘간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중단의 이유는 매표 수수료입니다. 거문도를 제외한 손죽도와 초도 등 이장들은 매표소 직원 일을 대신하는 대가로 여객 선사로부터 표값의 7%를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매달 50만 원가량을 받아 마을 운영비로 사용해왔는데 올해 들어 선사 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은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받아온 매표 수수료를 선사가 갑자기 지급 중단했다며 항의합니다. 고용을 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동네에다 맡겨놓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사해서 우리 관행적으로 준 그 매표 수수료도 안 주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생필품 등 화물 운송까지 중단하는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선사에서 약간 차단을 시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당 여객선사는 회계상 매표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분이 없어 지급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드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명분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고 저희가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MBC 취재가 시작된 19일 선사는 연체된 매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정부가 광양 국가산단 등 전국에서 3곳을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양을 거점으로 율촌 해룡산단과 연계해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 개발과 스마트 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노후 산단이 지역 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안갯벌이 문화재청에서 개최된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무안갯벌은 2001년 전국 최초 갯벌습지 보호지역 제1호로 지정돼 250종의 저서생물과 갯잔디 등 56종의 염생식물, 알락고리 마도요 등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갯벌 생태 관광지입니다. 무안군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곤 162kg으로 만든 황금박지상이 오는 28일 개막하는 한평 나비 대축제 기간 동안 공개됩니다. 황금박지상은 지난 2005년 28억 원을 들여 순곤 162kg과 은 281kg으로 황금박지 5마리의 모습을 형성화한 것으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40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남군은 특히 지난해 예산이 1조 3,27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는데 대상액의 85.8%를 집행해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밥차에 독재가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목포 수협 백미 10kg 30포, 소비자 교육중앙회 목포지회에서도 망고주스 500개를 각각 기탁했습니다. 영암군은 2022년산 벼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포대당 3,000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올해 군비 예산 39억 원을 확보해서 1차로 3,831개 농가 119만 3천 포에 대한 사업분을 확정하고 지급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서 이달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무료 버스 운행을 본격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최근 무료 버스 운영을 검토한 결과 현행 65세 이상 무료와 청소년 100원 버스 운행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3억 원을 추가 투입하면 국민과 관광객에게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리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목포 YMCA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오는 5월 18일 목포역 광장에서 5.18 민주항쟁 4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민주시민 청소년 골든벨과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MBC가 연속 보도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이 한국기자협회의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목포 MBC는 전남도청 행정업무를 위해 책정된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가 전남도청 매점을 통해 사적 용도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를 했고 현재 전라남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보육 돌봄 분야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량 확대와 희망 디딤돌 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으로 통합 운영,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정착금을 전입지에서 지급,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입니다. 전남의 대표 여행 상품인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의 봄 테마 상품이 행락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남도 한 바퀴 봄 테마 상품은 일반 코스와 전통 5일 시장 코스 등 총 28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올해 6,7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해상으로도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영암과 강진, 장흥 등 전남 곳곳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토요일인 내일 공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와 한평이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목포 20도, 한평 22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강진과 완도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낮에는 강진과 완도 2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남해 서부 전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후에 물결이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5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사장님에게 좋은 은행이란? 따로따로 말고 그냥 하나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사업자를 위한 혜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캐시백도 쌓이고 수수료는 좀 없애고 할인 혜택은 좀 많이.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을 앱 하나로 편리하게. 복잡한 대출도 간편하게.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카드까지. 사장님에게 가장 좋은 은행이 되자. 카카오뱅크 개인 사업자 뱅킹. 촬영에 임할 때 늘 되뇌는 한 단어. 스탠바이.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신고 벗는 모든 순간을 편하게. 스케쳐스 슬립인스.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 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 미식 비빔면. 바디 프렌드를 하며 근육통을 완화하고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고 전신 마사지부터 허리 디스크 치료까지 오늘도 편하게 허리 업.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100% 캐시미어, 100% 핸드메이드. 결국 중요한 건 100%라는 사실. 세계 판매 1위 유산균 컬처럴 다이제스티브 헬스. 컬처럴